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 2024년 3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 타 서비스들도 이들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DMA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공정과 경쟁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수집된 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과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의지입니다. DMA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빅테크들이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체계적 위반의 경우 집행유예가 기업 강제 해산 등 구조적 시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DMA와 함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인 DSA 또한 지난 2023년 8월 시행됐습니다. DSA는 불법 유해 컨텐트, 가짜 뉴스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글로벌 IT 기업에게 유해 컨텐트 검열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DSA에 따라서 빅테크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 정보나 불법 유해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폐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에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MA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면 DSA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DMA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3년 9월 유럽연합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플랫폼과 검색 엔진 등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자사 우대나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구글 검색, 워치앱, 페이스북 메신저,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와 같은 운영체제가 포함되어 있어 애플은 기존 iOS 독점에서 타 플랫폼을 허용해야 되고 메타는 워치앱을 다른 메시징 서비스와 상호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글은 EU 시민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DMA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애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2024년 말까지 EU 기반 아이폰 사용자가 자사 전용 사파리 브라우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가을까지는 아이폰에서 타사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DMA 시행 후에도 현재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이미 DMA에 대응해서 규정 준수 계획을 발표했고 이들의 대응 계획을 살펴보면 겉으로만 준수하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새롭게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는 연간 100만 다운로드가 넘는 앱에 100만 건을 초과하는 건부터 건당 0.5유로씩 부과됩니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제3자 앱스토어로 배포되는 앱에도 부과되는 수수료로 애플은 핵심 기술 수수료가 개발자 지원을 위한 투자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연간 100만 건까지는 핵심 기술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제3자 앱스토어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앱을 설치할 때 앱스토어 사용자들이 연간 다운로드 한 건당 핵심 기술 수수료를 매번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3자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랜 기간 애플과 갈등을 빚어온 스포티파이나 에픽게임즈와 같은 기업들은 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의 새로운 정책이 DM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개 사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 등 18개 기업과 16개 단체가 서한에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애플의 새 약관은 DMA 법의 정신과 조문을 모두 무시한다며 그대로 두면 DMA와 디지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EU의 노력이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MA가 실행되면 게이트키퍼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위 의무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가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와 상호 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생성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게이트키퍼가 호스팅하는 광고에 대한 자체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플랫폼에 광고하는 기업에 제공해야 하고 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외부에서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나 제품보다 게이트키퍼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우선순위로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빈스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유효한 동의 없이 타깃 관계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월 26일 국무회를 통과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과 규제기관 등의 입장 차이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자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시장법이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자사우대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국내 사업자에게만 해당되고 구글, 유튜브, 메타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한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가통신 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에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직접 규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또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할 현실적 방안 역시 단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